만약 초국적 제약기업이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신약 개발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고액으로 책정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없어 여전히 마스크를 택해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죠. 바로 인권. 특히나 현대사회에서는 이 인권에 대한 언급이 참 많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출범되어 국가 독립기구로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인권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인권은 개별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간주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인간이라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식의 당위를 부여한 것인데요. 이와는 다르게 사회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루마는 이렇게 막연한 그 당위에서 벗어나 인권을 새로이 정의하려는 시도를 보였어요. 인간이 인권을 담지하고 있다는 그 경험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루마는 사회 분석에 있어서 인간이 아니라 소통과 체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요. 자, 바로 이 소통과 체계, 이게 뭐냐면 이를테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적 소통, 작품을 공개하고 감상하며 비평하는 예술적인 소통, 혹은 토론이나 투표에 참여하는 정치적인 소통 같은 실제로 일어나는 그 소통을 말하고요. 이 소통들로 구성된 사회 체계를 사회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걸 뜻해요. 루마는 그래서 인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려요. 개인이 다양한 체계에 모두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 제도가 바로 인권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어떤가요? 전통적인 사회 이론에서의 정의보다 좀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루만에 따르면 인권은 근대 이후의 역사적 산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근대 이전의 삶, 그러니까 전근대적 사회에서 농노든 귀족이든 대개 각자의 신분에 따른 계층 체계 내에서만 소통이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 농노는 정치적 소통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어요. 애초에 농노라는 그 신분이 정치적 소통을 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이러한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사실 계층 체계에서 나름 안정과 보호도 누렸던 면이 있었는데요. 계층 체계가 사라지면서 사회는 계층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나 교육, 예술과 같은 기능적 분화가 지배적이게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기능적 체계들의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자유이용권, 바로 인권! 인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어요. 모든 체계에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방식이 필요해진 거죠. 그런데 인권을 통해 모든 기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어낸 근대 인간은 현실에서도 과연 그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받고 있는 걸까요? 루마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에 따르면 참여가 보장되어 있어도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떠올려 보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의 경우 아주 당연하게 그 투표할 여유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럼 그 사람은 정치적 소통의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 산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소통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겠죠. 루마는 이와 같은 배제를 2차적 배제라고 일컬었어요. 자, 이 2차적 배제는요, 보통 증폭 효과의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극도의 빈곤에 처한 한 개인이 있어요. 자, 그 개인이 경제적 소통에서 배제된 경우에 바로 그 경제적 소통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정치 혹은 예술적 소통과 같은 다른 기능 체계에서조차 배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기능체계는 국경에 의해 나뉘지 않기 때문에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영역에서 거대한 배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만약 초국적 제약기업 A가 불치병 치료약을 개발했는데 국제적 경쟁을 고려해 가격을 높이 책정한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초국적 제약기업 A의 불치병, 이 치료약 개발, 더 이상 한 국가 내의 일이 아니에요. 국적에 상관없이 실제로 불치병 환자들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 약이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구입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버리면 이제 근대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해서만 인권 배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초국적 기업과 관련한 사적 영역에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루만이 생각하는 이러한 인권 문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인권 문제는 개별 주체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의미 있는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 실질적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상태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례에서처럼 불치병 치료약에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책정된 것은 그 회사가 단지 나쁜 회사라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 바로 불치병 환자 당사자들이 의료체계의 논리에 따라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제약회사가 국제적 경쟁만을 고려한 나머지 바로 그 경쟁 체계의 경쟁 논리에만 매몰되어서 다른 체계, 그러니까 의료 체계의 소통 방식을 해치게 되었다는 것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러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루만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요? 당연히 제도를 마련하는 거라고 할 거예요. 피해를 받는 소통의 당사자들이 해당 체계의 소통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경제적 이유로 정치적 소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참여를 돕는 제도를 만드는 거고요. 또 특정 체계가 경쟁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루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엄청 고가로 나오면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 경쟁 논리의 압력에 의해 2차적 배제에 내몰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 루만을 따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